안녕하세요. 나의 꿈, 우리의 꿈, 여러분의 꿈을 찾는 김웅입니다. 여러분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대통령, 과학자, 탤런트, 아니면 가수? 우리는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러나 점점 자랄수록 꿈도 점점 작아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꿈을 꾸는 자가 젊은 자다. 저는 여기에 이런 말을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다만 그 꿈을 이룰 방향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저와 함께 당신의 꿈을 이룰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서울을 가더라도 어떻게 가느냐가 나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떻게가 바로 방향성인데요.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격도 있겠고요. 적성, 흥미, 가치, 욕구,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 해당될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실적인 조건들은 각자마다 다를 것이고요. 가치라는 것 역시 자라온 환경과 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또한 적성 역시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여러 검사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성격과 흥미라는 것은 나의 진로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의미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다른 현실적인 조건의 우선순위가 밀려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이 성격과 흥미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면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흥미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흥미 심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 중 하나인데요. 이것과 연관 있는 학문으로 직업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직업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응용 심리 분야라는 관점에서 보면 흥미에 대한 심리가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 심리학자들이 직업 흥미에 관한 이론을 통해서 개념적 접근을 했더라면 진로라든가 직업을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 많이 사용하는 직업 관련 목록들을 통해서 경험적 접근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여를 바탕으로 직업 흥미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었고요. 또한 흥미 목록에 관한 유용성이 증명되었습니다. 흥미에 대한 개념적 정의들은 직업 심리학자들이 흥미에 대한 경험적인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그 토대를 제공합니다. 1955년 스트롱이라는 심리학자는 특정한 대상에 관심을 쏟고 열중하려는 경향이라는 웹스터 사전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흥미를 4가지 속성으로 확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그 대상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좋아하는 느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개인이 그 대상을 향해 행동하도록 하고요. 또 싫어한다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때문인데 이에 발맞춰서 네 번째 흥미에 관한 속성은 바로 활동입니다. 이는 흥미를 가진 사람이 그 대상에 관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달이라는 심리학자는 1941년에 개인의 흥미 특성이 성격 발달의 파생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많은 찬성과 반대가 잇따랐는데요. 홀란드라는 학자는 직업 흥미와 직업 흥미 세계에 대한 정보를 6가지의 심리적 흥미 유형으로 사용해서 1973년에 통합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직업적 흥미, 직업 선택, 그리고 일과 관련된 경험은 그 분리성과 무작위성이라는 것보다는 지속성과 유효성을 가지고 있고 또 3가지의 개념들, 즉 직업 흥미, 선호, 경험이 비교적 안정적인 일반적 성격의 경향을 표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진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 훌륭한 2가지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이 MBTI와 직업 흥미 검사라는 것을 적용해서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MBTI라는 것은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인성 구분 검사입니다. 직업 흥미 검사는 스트롱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홀랜드의 성격 이론을 기초로 해서 특정 직업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흥미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직업 탐색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나의 성격과 내가 선호하는 직업군을 찾아낼 수 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진로를 훌륭히 탐색할 수 있습니다. 꿈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꿈을 찾는 방향성의 요소 중 성격의 유형들을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격 유형을 나눌 수 있는 검사 도구로 MBTI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MBTI는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것의 약자로서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훌륭한 도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유형 구분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자벨 마이어스와 그의 어머니 캐서린 브릭스는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의 성격 구분 이론을 실용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과거에 테스트를 이용한 성격 구분법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이 이자벨 마이어스라는 사람은 1941년 심리학을 이용해서 성격 구분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을 이용한 인간의 성향 구분은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직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 이러한 동기에서 개발된 MBTI는 미국 교육계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됩니다. MBTI의 이론적 배경인 칼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은 어떤 인간의 행동이 겉으론 예측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질서정연하고 일관적인 면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개인이 선호하는 방식을 구분하는 데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쾌활하고 적극적인 행동 방식을 선호한다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행동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는 거죠. MBTI는 이 네 가지의 성격 이분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한 개인이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흐름을 기준으로 외향과 내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발산하는 데 반해서 내향적인 사람은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그 에너지를 받아들여 자신의 생각으로 저장합니다.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은 혼자서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도 바깥 일을 하거나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활력을 재충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활발하게 바깥 일을 하다가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경향이 많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한 개인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구분합니다. 감각적인 사람은 외부의 정보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어떤 오감, 즉 5개의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서 직관적인 사람은 무의식과 주관적인 통찰력을 이용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각적인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이면을 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에 능할 경우에 작은 것을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어떤 숲보다는 세부적인 나무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직관적인 사람의 경우에 통찰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물의 이면을 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육감이 발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타입은 나무보다 전체적인 숲을 잘 보고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포인트를 잘 잡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인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느냐 이런 것에 따라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구분합니다. 사고형인 사람은 옳다 그르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기계적인 논리력에 의존해서 결정을 잘 내리는 데 반해 감정형인 사람은 뭐 더 그렇다, 뭐 혹은 덜 그렇다, 더 좋다, 덜 좋다라는 식의 어떤 가치 판단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형은 그룹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직무를 맡아 할지가 대단히 중요한 판단 기준인 반면 감정형은 그룹에서 일을 할 때 누구와 같이 일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인이 일을 추진하는 방식에 따라서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단형인 사람은 자신의 강한 어떤 사고의 틀을 근거로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식형인 사람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수용적이고 또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면서 유연하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유보하거나 신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판단형의 사람들은 우물쭈물하기보다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기 틀이 확고해 보이기도 하지만 성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식형의 사람들은 최대한 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실수가 적고 열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으나 다소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4가지의 이분법을 조합하면 모두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ISTJ, 또 어린아이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는 ESFP, ISFP 이런 것들이 좋은 예가 되겠죠. 여기서 언급된 16가지 성격 유형은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고유한 성격의 기질과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형 간의 역학관계나 직업 흥미도와의 비교를 통해 그 사람이 선호하는 직업 혹은 어떤 직무군을 파악해서 올바른 진로 방향성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시간에는 직업 흥미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에 따른 성격을 파악할 수도 있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김웅이었습니다.